지난달 9일 한인타운 인근에서 도난 차량으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다 총상을 입고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주대 낮에 벌어진 사건을 박시문 기자가 엮어봤습니다. 지난달 9일 한인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워싱턴과 엘라메다 거리를 순찰하고 있던 경관이 타코마 트럭 앞에 총을 들고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말을 시키려 하자 남성은 재빠르게 도주를 시작합니다. 경찰 역시 뒤를 쫓습니다. 도망친 남성은 35세 마르코 플로레스로 밝혀졌으며 확인 결과 트럭은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중범죄 전력이 있는 플로레스는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총기 역시 불법 총기입니다. 경찰은 자동차와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공유하고 항공팀에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도주 트럭의 재빠른 행동으로 경찰은 용의자를 놓치고 맙니다. Right? I think he went photo. 경찰은 도주 차량을 놓치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1분 후 다른 경찰 차량이 용의자의 트럭을 발견하고 또다시 추격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도주하던 용의자가 이번에는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101번입니다. 도주는 몇 분간 더 이어집니다. 결국 고속도로를 내려 주택가로 향하던 용의자 플로레스는 막다른 길에서 차를 세우고 도주합니다. 경찰 차량 한 대가 플로레스를 쫓아갔을 때 이미 다른 경관들은 플로레스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플로레스에게 총격을 가한 이유는 플로레스가 먼저 경찰을 향해 총기를 발포했기 때문입니다. 총격을 받은 플로레스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자리에는 플로레스가 발포한 것으로 보이는 탄피 17개가 나왔으며 플로레스에 의해 총격을 받은 경관은 방탄조끼 덕분에 총알이 관통하지 않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플로레스는 아직까지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레스는 경찰관 살인미수 4건을 비롯해 모두 16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V 뉴스 박수몬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 사태가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국은 여전히 멕시코의 테일러 팜스 양상추를 원인으로 주시하고 있는데요. 조성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 사태가 통제되고 있다고 하며 대응 미숙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역학조사로 발병 출처를 확인했으며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리콜로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국 FDA가 리콜 조치의 주요 근거였던 양상추 검사 결과를 위양성으로 뒤늦게 정정하면서 당국의 초기 원인 규명을 둘러싼 혼선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국 30여 개 주에서 1,600명 이상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의심 환자가 보고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건 감시 프로그램 푸드넷과 현장 인력을 대폭 축소한 것이 초동 대응 실패와 혼란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드넷의 감시 대상이 이번 감염 사태의 원인인 사이클로스포라를 포함한 기존 8개 병원체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2개로 축소되면서 사이클로스포라에 대한 감시가 선택사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케네디 장관은 중복 감시 체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현장 조사와 감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의 잠복기가 긴 데다 아직 명확한 오염원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분간 환자 증가세와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FDA는 테일러 팜스 생산 양상추에서 나온 양성 반응 결과는 오류였지만 당사의 양상추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V 뉴스 조성윤입니다.
보건당국은 기생충 식중독 사태가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건감시 체계 축소가 초기 대응 실패를 불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정부 빌딩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FBI 합동 테러팀은 범행 동기를 긴급 조사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무부가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LAX 공항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 중입니다. 팬데믹 대출 유예가 끝나며 학자금 빚을 못 갚는 사람이 9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감면 제도까지 폐지되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스 총격 사망 사건으로 부실 채용과 교육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인력 검증 강화와 바디캠 착용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최대 $51 환급 신청이 오는 27일 마감됩니다. 가입 후 이용이 적었거나 해지에 불편을 겪은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영화 스타워즈 창시자의 조지 루카스 박물관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스타워즈 소품 등 1000여 점의 작품이 첫 공개됩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930년 무역법 제338조를 발동한 이번 신규 관세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을 제외한 품목에 적용돼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캐나다 측은 비례적인 보복 관세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양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제의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 법원 및 연방 건물 밖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이고 폭죽을 터뜨리며 비비탄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연방 요원들에게 제압된 용의자는 43세의 앤드류 아라바카로 미 육군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정비병으로 복무했던 참전 용사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를 비롯한 법 집행 당국은 현장에서 도끼와 마체테 등 다수의 무기를 발견했으며 현재 합동 대테러 태스크포스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ntentions. I will say that 26 Federal Plaza has long been a target of extremists, of terrorists, and today the extremist was brought here. The building was attacked. Mr. Erbach was looking to injure people and harm people. He had 2 axes, a hammer, a machete, and 3 knives, fixed blade knives. He had, as I said earlier, 6 incendiary devices or fireworks, and he had some other destructive items. Going forward today, like I said, we'll do more interviews, we'll collect more evidence, and we will, and I'll leave with Mr. McDonald to talk about charges. 조란 맘다니 시장은 이번 사태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히며 뉴욕 경찰국을 통해 연방 수사를 지원하고 모든 뉴욕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용의자 차량 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 및 추가 증거 수집을 진행하며 향후 사법 절차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은 항공편 취소와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당국의 공지와 뉴스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외의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는 중동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7년 원비어 사건 이후 매해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 활동이나 취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환율 및 증시를 알려드립니다.